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군이 불안한 정국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고려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설 명절 이전에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통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보탬이 되죠.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명절 밑이니까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명절 대비해서 돈 쓸 일도 또 많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급 대상은 정선군 주민 33,600여 명 모두로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려면 코로나 시기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조례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결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좀 토요일, 일요일까지라도 저희들이 국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올해 첫 정선군 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는데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지급 시기나 추진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는 3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제 행정부와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과 또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전북 김제와 정읍 등 10여 곳입니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은 설 명절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지급 시기도 그만큼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 북부선 개통 예정지인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 이른바 설악권의 역세권 개발 사업 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을 가로질러 빨간색, 노란색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공사 예정지임을 알리는 깃발입니다. 이 빨간색 깃발을 따라 동해북부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화진포 신호장 예정지인데요. 고성군은 이곳을 화진포역으로 바꾸려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성군은 화진포 일대에 해양생태공원과 남북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추진되는 만큼 화진포역을 신설해 화진포 일대를 국제해양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고성군은 또 간성역을 주거와 행정의 중심지로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간성 신활역 타운 조성으로 5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역세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간성역 주변을 어떤 디지털 AR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라든가 아니면 행정주거 복합타운, 그다음에 유럽식 광장문화, 그다음에 문화관광 어떤 특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이렇게 만들어서 고성군뿐 아니라 속초시와 양양군도 역세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가로축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세로축으로는 동해 북부선이 동시에 들어서는 속초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내 주차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점을 또 해소를 하고 또 기존의 북부권과 남부권이 있는 중간이 또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도시 공간을 좀 확장하고 양양군은 양양역 인근에 도심공항 터미널을 설치해 양양공항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악권 지자체들은 역세권 개발을 돌파구로 새롭게 도시구조를 개편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부산, 강릉, 동해, 중남부선에 연결돼 완전한 동해선이 탄생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 부족 사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 동해안 화력 발전소들이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면서
구조 조정을 하거나 부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화력발전 설비 2기의 상업 운전이 가능해진 삼척 블루파워. 한창 전기를 생산하며 굴뚝에서 내뿜어야 할 수증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발전소 제어실 계기판에는 발전 출력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송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에 있는 발전소 4곳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안정적인 기존 송전망 용량은 11기가와트. 하지만 강원 동해안 화력발전소 4곳과 경북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 용량은 이보다 많은 18기가와트입니다. 신규 원전 2기가 더 생기면서 송전망을 새로 세웠어야 하는데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과부하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보다 경제적인 울진 원전을 우선 가동하도록 했고 결국 화력발전소 이용률은 지난해 2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화력발전소 4곳은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상업 운전을 해야 합니다. 수익이 정상적으로 날 수 없는 상황인데 발전 설비와 연료인 유연탄 관리엔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 발전소를 건설할 때 빌려 쓴 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당장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발전소 4곳 가운데 공기업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발전소 3곳의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공기업 대비 민간 기업의 경우 자체 신용으로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생회사로서 쉽게 자금을 조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상황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GS전력은 벌써 구조 조정으로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나머지 발전소들도 자구책을 고심하는 처지입니다. 최소한 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자본 대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한 2천억 정도씩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원금 상환이 이제 어려워지는 게 내년 26년 6월 정도에 걸리기 때문에. 이 때문에 동해안 발전소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여유로 남겨둔 기존 송전망 이용률을 최대한 올려주거나 자금 융통 등의 지원을 정부에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겨울철 별미인 대구의 어획량이 강원도에서 최근 10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민들은 포획 금지 기간에도 너무 많은 대구가 그물에 잡혀 올라와 그냥 버려야 한다며 금어 기간 조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일부 지역에서 금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 50cm 넘는 큼지막한 생선대구가 그물에 걸린 채 배 위로 올라옵니다. 곧이어 선원들은 애써 잡은 대구를 줄줄이 바다에 던집니다. 말이. 지난 16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 포획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이 고기 부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 못 가져와 난리인데 그런 상태야. 이곳 바다에는 러시아와 강원도를 주로 오가는 동해 북부계군 대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군의 대구 어획량이 최근 강원 앞바다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600톤 수준에서 지난해 2천여 톤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어민들은 포획 금지 기간인 최근에도 대구가 그물에 많이 걸려들고 있다며 금어 기간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존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인 금어기를 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또는 3월 한 달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한참요 들어올 때 어민들도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거야. 어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는 금어기를 변경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어기간 한 달 가운데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부 기간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만 23일쯤 열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야 이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학술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대구의 정확한 산란 시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뒤 해수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포획 금지 기간 중 시험 조업을 통해 어획되는 개체를 대상으로 산란 성숙 등 생태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와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구의 금어기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동해안 어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22일 매년 100억 원의 국비 지원 혜택을 받는 광역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합니다. 강원도는 강릉, 춘천, 원주시를 중심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4개 지구 16.7제곱킬로미터를 광역연구개발 특구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곳이 운영 중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과 투자펀드 조성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성군이 강원도의 신규 케이블카 추진 방침에 따라 올해 울산바위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바위 케이블카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해 토성면 성인대 일원의 울산바위까지 2.3km 길이의 sak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마치고 동부지방산림청 등으로부터 사업 부진의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아 올해부터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상부 정류장 편입 토지 매입,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강릉에서 평창까지 대관령 케이블카와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 주문진 케이블카 등 6개 신규 조성 사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삼척시 해양관광센터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해상 케이블카 점검을 위해 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번 정비 기간에는 해상 케이블카 sak도 브레이크와 제어반, 감속기 등의 시설물 점검과 함께 교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관광객 편의시설인 승강기와 화장실, 데크도 정비합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sak도시설 정기 점검에 합격해 안정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양양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절차를 비롯해 올해 전국에서 모두 5건의 주민 소환 투표와 4곳의 조합장 선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잇따라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비위 혐의로 청구된 양양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비롯해 경기도 시흥과 김포, 전남 신안, 충남 홍성의 시군의원 등 모두 5건의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4건의 농업과 새마을금고 조합장과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는 3월 5일에 치러집니다. 1967년 동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향하던 중 납북됐다 돌아온 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오랜 시간 사찰을 당했던 제21 독립호 선원 10명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 열린 제96차 위원회에서 이들이 1967년 납북됐다 돌아와 1968년 2월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선원 중 일부가 다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고 선원 대부분이 사찰 대상이 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또 국가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이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태백시가 내년도 국도비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젠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최근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신규 사업 28건을 포함한 국도비 사업 42건, 9,070억 원 가운데 내년에 360억 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사업은 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502억 원과 지역 제한형 특화 임대주택 건립 262억 원,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 22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진행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원주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고 남은 1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릉 등 영동 권역 아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모두 81명이었으며 도교육청은 경찰 등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 백미인 기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도내 18개 시군 기줄다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시군이나 단체는 남성 32명, 여성 8명 등 모두 40명으로 기줄다리기 팀을 구성해 다음 달 5일까지 삼척시 체육회에 직접 방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달 16일 삼척 엑스포광장에서 열리는 기줄다리기 대회 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